안녕하세요. 티콘 글로벌 이사벨입니다. 티콘은 해외 직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티콘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와 그리고 해외 직판의 어떤 비법들, 그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제가 한 1시간가량 대략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설명 다 끝나고 나면은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저희 티콘이 직접 오픈한 점상점들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지금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한국에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러한 것을 저희 티코는 전상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자상거래점의 줄임말인데 웬만하면 이제 외래어를 쓰지 말고 좀 우리 전통적인 말을 쓰자,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상점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상점을 오늘 오픈을 했는데요. 이 전상점은 영국 명품을 중국에 파는 그러한 점이에요. 티쿤이 지금 총 12개 국가의 법인이 있는데요. 영국에도 법인이 있고 중국에도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법인에서 명품을 소싱을 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랑 영국은 아무래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고객들하고 소통을 할 때 영국에서는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객 응대나 이런 것들은 저희 티콘 중국 법인에서 직접 하는 거죠. 아마 이미 저희 티콘이 그 네이버 해외 직방 카페에다가 워낙에 소식을 많이 알리고 있어가지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 영국발 중국향 명품점이 처음 연 명품점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일본에도 이미 제일 먼저 열었고요. 그리고 한국, 말레이시아, 호주, 멕시코에도 오픈을 했고 지금 미국하고 그다음에 브라질, 인도네시아에도 명품점을 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저희가 일본부터 이 명품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영국발 일본형 명품점이에요. 보시면은 중국 명품점하고 좀 비슷한데 느낌이 다르죠, 약간? 그래서 일본 명품점은 당연히 모든 언어나 그 다음에 상품가, 즉 통화가 전부 일본어와 엔화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제 중국은 당연히 중국어고 중국 위엔화로 이제 다 되어 있는 거죠. 조금 다른 듯 하지만 똑같은 컨셉으로 저희가 가고 있어가지고 아마 비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일본향 명품점은 티쿤이 올해 초부터 준비해가지고 5월 9일에 처음 매출이 발생을 했으니까는 지금 제대로 운영한 지 한 만 3달?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됐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월 매출 1억이 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성장한 거죠. 오픈하고 나서 석 달 만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저희가 영국발 일본향 명품점 매출 현황 시트인데요. 아무래도 일본에 파는 거니까 저희가 매출 기록은 전부 엔화로 지금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환율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합쳐가지고 거의 9,500만 원 정도 1억 가까이 판매를 했고 지금 7월 달에도 저희가 다 합치면 1억 넘게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오늘 아직 지금 오늘이 8월 12일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전 달에 7월 달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5천만 원 정도 팔렸으니까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사실 뭐 모든 전 세계 국가가 그렇긴 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사실 조금 더 일본이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이 명품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말고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호주에 저희가 오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매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픈한 이 중국 명품점도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워낙에 중국의 그 명품 시장이 크다 보니까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거고, 중국은 워낙에 이제 그 카피 제품들이 좀 많이 유통을 되고 있다 보니까는 저희는 이렇게 영국에서 직접 소싱을 해서 이제 진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중국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그만큼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개 나라에 이미 오픈을 했고,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뭐가 있냐면은 말레이시아에 안전용품이랑 건축자재 파는 전상점이 오픈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티콘 툴스라고 해가지고요. 건축 자재를 전부 이제 전문적으로 파는 전상점인데 뭘 파냐면 보시면 이제 고글도 팔고 뭐 조끼도 팔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인력을 이제 송출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장비 임대하는 이런 것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전자생거를 통해서 팔 수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저희 티콘에서 늘 저희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롱테일 이론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상품을 나열하는데 그 롱테일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지 못했던 상품을 쭉 진열을 해놓으면은 온라인 시장은 그 소비의 그 소비자의 그 포지션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축자재나 안전자재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팔겠다는 생각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시고요. 이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말레이시아 티쿤 대표님께서 쓰신 전원인데 말레이시아 법인에서는 사실 이미 그곳 건설 현장들의 오프라인으로 안전용품이나 건축자재들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이제는 이렇게 전상점을 만들어서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을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지금 이제 1차 오픈을 이렇게 8월 13일이죠. 그래서 내일 이제 1차 오픈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상품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이 지금 등록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티콘 툴스에다가 저희 말레이시아 티콘 툴스에다가 상품을 공급을 하시고 싶거나 뭐 판매를 하고 계실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같이 상담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글에 이렇게 연락 가능한 아이디랑 나와 있거든요. 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기회가 인연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소식은 뭐가 있냐면은 이번 저희 8월에 또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 직영점이 있는데 바로 축구복 전문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축구복만 파는 건 아니고 축구 용품까지 그러니까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축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지금 이 전상점도 저희가 이렇게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축구복 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희가 일본향으로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일본어로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이 축구복 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꼭 한국 업체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등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급처들로부터도 저희가 상품을 공급을 받아서 전상점에다가 저희가 다 등록을 해서
뭐 고객들이 사실 뭐 나는 한국 제품을 원한다, 일본 제품을 원한다, 뭐 인도네시아 제품을 원한다, 다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그냥 이 TQ 사커라는 이 전상점에 들어왔을 때 모든 상품이 있어서 골라서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축구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전문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는 마찬가지로 공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만 해도 직영점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직영점을 많이 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저희가 직영점을 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티코는 해외 직판을 벌써 2007년도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많이 벌었다 말씀드리면 얼마나 벌었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에 일본에다가 명함을 팔아서 이제 해외 직판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서초구에 있는 사옥을 저희가 샀어요. 이게 지금 70억이 넘는 건데 5월 달에 지금 잔금도 다 치렀고 근데 저희가 바로 이사는 안 갔고요. 저희는 아직 충무로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건물에 이전에 이미 임대해서 들어와 계신 세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전 건물을 다 임대를 드리고 계약 기간 남아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계속 충무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 명함을 팔아가지고 사옥을 이렇게 70억이 넘는 사옥을 샀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 티콘이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해외 직판을 하면은 물론 쉽다고 말씀드리면 그게 정말 쉽다라기보다도 그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같은 노력을 했을 때 다른 비즈니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계속 저희는 직영점을 더 열고 있는 거고 직영점을 이렇게 열어서 티쿤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이렇게 샘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재판 나 관심 있어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진짜 잘 될까? 이게 사실 선택 결정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믿고 하실 수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또 돈을 벌기 쉽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는 계속 직영점을 열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쉽다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정말 쉽겠어요. 다 힘든 점이 있죠. 다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했을 때 다른 사업보다는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률이 높다. 어떻게 성공률이 높을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명함을 팔았던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해외 직판을 하지 않고 그냥 한국 내에서 저희가 명함을 판다고 했을 때 명함을 만들 때 명함을 생산하는 그 생산 조건이나 품질이나 그 생산 단가나 그리고 한국에서 사무실 임대료나 또는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판매자들하고 달리 나만의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국내에서는 사실 어떤 경쟁력을 갖고 팔아서 돈을 벌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티코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에 팔지 않고 일본에다가 명함을 파는 걸로 해외 직판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또 변화가 있죠. 하지만은 티콘이 이렇게 2007년도에 일본의 한국 명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일본 판매자들은 명함 백매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00엔에 팔고 있었어요. 2,300엔이면 한 2만 3, 4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티코는 500매를 980엔, 그러니까 9,800원 정도에 팔았던 거죠. 일본 판매자가 100매를 23,000원에 팔 때 티코는 똑같은 100매를 9,800원에 판 게 아니라 500매를 9,800원에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충무로라는 인쇄산업 집중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종이 공급부터 해가지고 후가공까지 원스톱으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는 명함 단가가 싸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엔 더 그랬죠. 한국의 인건비가 일본보다 저렴했고 훨씬. 그러니까는 티코는 이렇게 일본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티콘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다 명함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리 싸게 만든다고 해도 다른 판매자들도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었기 때문에 티콘은 돈을 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일본에 나가니까 그냥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엄청난 경쟁력이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일본에다가 한국 명함을 파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도 없죠. 그러니까 티콘이 그때 당시에 명함을 팔아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경쟁자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좀 더 있지만은 정말 그때 당시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는 경쟁자가 없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경쟁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경쟁력은 생기고 경쟁자가 적으니까는 해외 직판의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티콘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렇게 명함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봤고 그러고서는 2016년도에는 일본에다가 용기점을 오픈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명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영점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매각을 했는데 이 용기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열어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연 매출이 한 23억 정도 이렇게 일어났고요. 지금 현재 일본 용기점 중에서는 랭킹 1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용기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이제 기성품으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일본에 팔기 시작을 한 건데 저희가 처음 일본에다가 용기를 팔았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성품 플라스틱 용기를 인터넷으로 파는 곳 자체가 없었어요. 전부 다 팩스로 견적 요청하고 주문 제작하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한 문화가 많이 남아있긴 해요, 일본이. 그래도 이제 그때보다는 덜하죠. 아무튼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그때 당시에 한참 전부터 동방플라스틱이라는 회사에서 기성품으로 용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로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티코는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일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이 자료는 저희가 2016년도에 일본에다 용기점 오픈할 때 그 전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경쟁력 조사를 했던 자료인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 용기를 동방플라스틱이라는 업체에서 그냥 사와서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에 매입 가격이 전부 다 이게 원화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일본 판매사 경쟁사들의 이제 가격을 조사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엔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대충 엔화에다가 10을 곱하면은 원화 금액으로 대충 환산이 되니까 지금 이 표를 보시면서도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티코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 100개 단위로 최소 수량 단위가 100개 단위로 해서 판매를 할 때 개당 지금 판매가가 지금 260원에 사서 450원에 팔았어요. 근데 지금 경쟁업체 한 곳은 저희 용기
전상점하고 똑같이 100개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판매 가격이 1,130원이에요. 저희는 450원에 파는데. 근데 똑같은 제품을 또 다른 경쟁 업체는 가격은 720원에 팔지만은 최소 구매 단위가 16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거의 티콘이 판매하는 거에 30%, 40% 이상 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쟁사들보다 그렇게 더 싸게 팔고 있었던 거죠. 40% 이상. 그리고 지금 스프레이 지금 뚜껑 띄운 용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270원에 사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480원에 팔았어요. 근데 경쟁업체랑 보시면은 거의 가격이 2배, 3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용기도 가격 경쟁력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도 저희가 용기점을 이제 오픈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저희가 용기를 직접 제조한 게 아니라 동방플라스틱이라는 곳에서 그냥 사다가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마진이 한 번 더 붙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근데 판매 방식이든 가격이든 이게 어쨌든 일본으로 나가면서 그냥 저절로 경쟁력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뭔가 티콘이 잘한 거는 국내에 안 팔고 해외로 나가서 팔았다. 이거 하나 잘했던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저희만의 마케팅의 노하우가 아주 대단한 게 있고 뭔가 어떤 상품을 대단한 곳에서 소싱을 해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팔고 해외에 나가서 전상점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도 국내에서 판매하지 마시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 직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또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티콘을 통해서 일본에 진출하신 전상점들의 전체 매출표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저희가 직영하는 점도 있고 이용사분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점들도 전부 같이 있어요. 티코는 지금은 12개국의 법인이 있고 12개국 진출을 지원하지만 사실 이렇게 12개국 진출을 지원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일본에 직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는 일본향의 이용점이, 그러니까 전상점들이 개수가 굉장히 많고 매출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일본향 전상점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작년 매출을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매출을 보시면은요. 여기도 전부 지금 일본향이다 보니까 화폐 단위가 엔화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환율 계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에 제일 매출이 큰 스티커점 같은 경우에는 41억 원이 넘게 판매를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스티커 팔아가지고 연간 매출 40억이 넘는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은 뭐냐면 이렇게 현수막 있죠? 현수막들을 지금 파는 전상점인데 현수막 판매하는 전상점도 작년에 거의 한 39억 원 이 정도 매출이 났고, 그다음에 치쿤이 맨 처음 해외 직판 시작한 명함도 이제 지금은 이용사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은 여기도 35억 원 정도 매출이 났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용기점 같은 경우에는 한 23억 원 정도 매출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은 공기 간판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신장 개업한 가게들 앞에 많이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일본에 원래는 없던 시장인데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공기 간판을 팔아가지고 작년에 거의 14억 이상 매출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티콘을 통해서 거의 일본에만 지금 보시면은 258억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한 거죠. 일본에만.
근데 사실 이거는 일본에만 지금 판매한 매출의 어떤 그 전상점들의 매출이 모인 거고, 일본에 지금 판매를 하시거나 그런 데들 중에서도 티콘이 제공하는 전상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용사분들이 직접 만드신 그러한 전상점이 있는데, 티콘의 현지 서비스를 가지고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진출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매출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실매출을 다 합치면은 작년 티콘 매출이 한 280억 넘게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시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연매출 5억 원 넘긴 업체가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이렇게 5억 원, 연매출 5억 원 넘긴 업체가 17개가 나왔어요. 대단하죠. 작년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출표 보여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해외 직관돼요. 해외 직관하면 돈 벌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정말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아, 그렇구나라는 걸 직접 느끼시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매출표를 보여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했던 점들 위주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용사분들, 저희가 이제 저희 거래 고객처들을 이용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용사분들께서 직접 운영하는 점들을 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곳은 일본에다가 주문 제작 원단을 파는 전상점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원단을 직접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성 디자인도 한 13,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성 디자인은 이제 여러 명의 디자인들을 이제 회원 등록제로 받아가지고 디자이너가 이렇게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디자인의 원단이 팔리면 10%를 디자인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 전상점은 재밌는 게 요즘은 스티커도 그렇고 뭐 명함도 그렇고 디지털 방식으로 인쇄하는 게 좀 많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원단도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일야드라는 굉장히 소량으로도 주문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꼭 어떤 원단이 필요한 큰 업체의 고객뿐이 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 고객들.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이게 좀 문화가 다르긴 한데 외국은 가정집에서 아직까지도 원단을 직접 사다가 뭔가를 만드는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그런 개인 소비자 고객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원래는 사실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2017년도에 티콘을 알게 되시면서 티콘과 함께 일본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매출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전상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사에서 직접 개발한 전상점 그 솔루션을 가지고 티쿤의 서비스만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진출한 곳이라 이렇게 매출이 따로 이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작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년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금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매출 금액이 글씨가 작게 나와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렇게 작년에 20억 원이 넘게 판매를 하셨어요. 여기도 지금 엔화로 표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원화로 대략 환산해서 말씀드린 건데 거의 한 21억 이렇게 판매하셨어요. 원단으로. 엄청 잘 팔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저도 지금 본 지가 올해 1월부터 지금 오늘이 8월 12일이죠. 까지 보면은
와, 벌써 10억 넘게 판매하셨네요. 보이시나요? 10억 넘게 판매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단을 한국에서 원단 팔아가지고 1년에 몇십억씩 버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계실까요? 전 살짝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전상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이용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사실 한국이 먼저, 그러니까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한국 전상점을. 그러니까 일본형 전상점보다는 4년이나 먼저 이제 열었던 건데, 작년에 이 일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이미 넘어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저 20억 원 가까이의 매출을 올리는데 거의 한 8년 뭐 이렇게 걸렸는데 해외로 나가서 즉 일본으로 나가서는 저 정도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된 데까지가 4년 5년 이 정도밖에 안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그 이유는 해외 직판을 하니까, 즉 해외로 나가니까 경쟁력이 자동적으로 생기면서 매출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용사는 이렇게 일본에 진출해서 잘 되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금 미국에도 진출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전상점이 바로 미국에 오픈한 주문형 원단점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상점도 이 이용사의 독자적인 개발팀이 있어서 미국에 나갈 때는 저희 티콘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이 이용사가 미국에 나가실 때는 작년에 저희 미국 법인이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티콘의 현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다 진행을 하셨던 케이스예요. 아무튼 이렇게 국경을 넘으니까 경쟁이 생긴다는 거를 티콘과 함께 일본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셨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미국 진출도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 어디냐면은 일본에다가 이렇게 지금 파일이라고 말씀드리면 아실까요? 그러니까는 왜 저희 그 사무실에서 일할 때나 뭐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을 끼워서 보관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파일도 있고 종이로 된 것도 있고 클리어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모든 파일을 판매하는 그러한 전상점인데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기성품을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일에다가 원하는 로고를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만약에 주문을 한다 그러면은 기업 로고도 새겨주고 뭐 브로셔라든지 명함이라든지 끼워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행사 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안 하시고 계신데 거의 못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이 전상점도 매출이 조금 영향을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작년에 지금 거의 지금 보시면은 6억 8천만 원. 6억 8천만 원 정도 지금 판매를 했고요. 아, 죄송해요. 지금 이게 2015년에 오픈을 해가지고서는 계속 매출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거. 계속 지금 매출이 올라갔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으니까 하나로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넘게 그렇게 판매를 했던 거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작년보다 매출이 더 좋죠. 6,500만 원. 그러니까 한 6억 8천 뭐 이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매출이 2019년도 매출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사실 파일 하나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그거 뭐 몇백 원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제품을 팔아가지고 연매출 5억이 넘는다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보시면은 아직 8월 다 안 끝났는데 지금까지 한 3억 거의 9천만 원 정도 판매를 했으니까 지금 작년 연매출의 50% 이상이 됐으니까는 올해도 매출 추이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어, 일본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판매하는 전산점이에요. 그래서 테이프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택배 박스에다가 붙이는 이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택배 박스에다 붙이는 이런 뭐 OPP 테이프 이런 것들도 팔고요. 뭐 다이어리에다가 꾸밀 수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도 팔고 요즘에는 이렇게 소재도 워낙에 다양해서 이렇게 친환경 제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종이로 된 테이프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모든 종류의 테이프를 다 판매하는 전산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성품도 판매를 하시지만은 뭐 회사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겨가지고 이제 드리는 그런 주문 제작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도 작년 지금 연매출이 한번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2019년도에 오픈을 해가지고 보세요. 1년 사이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거의 4억, 지금 4,8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하나로 한 5억? 이 정도 되게 지금 판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8월인데 벌써 거의 작년 연매출 정도의 수준의 매출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이 끝나면 작년 연매출을 넘길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파일을 판매하는 곳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테이프, 박스 테이프라든가 이런 테이프를 파는 곳은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사시는 게 더 훨씬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매출이 더 증가하고 이렇게 아이템에 따라서 사실 그때그때마다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뭐 매출이 증가하기도 하고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게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아까 파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전자생거래를 통해서 소비를 많이 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직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되지만은 점차 바빠지고 더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다 보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사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것까지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는 저희는 티코는 여러분께 해외 직판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매출을 계속 유지하기가 다른 것보다는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일본향 이용점 위주로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일본향 말고도 티푼이 이젠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를 하고 계시는 이용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이용점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판매하는 점이에요. 스티커가 사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병에도 지금 붙이고 그리고 뭐 봉투에도 이렇게 뭐 회사 소개라던가 간략하게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서 올리기도 하죠 마케팅용으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베이커리점 가면은 자기네 그 상점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이런 광고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이런 거는 저희 슈퍼에 가면 많이 보시죠. 요즘에 생선이든 고기든 제품 상세 뭐 성분 표시부터 해서 원산지 표기까지 가격까지
것들까지 다 소개되어 있는, 그리고 뭐 자동차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티커라는 게 저도 티콘에서 일하기 전에는 그냥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의외로 우리 일상생활에 스티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를 이렇게 실내에다가 파시는 건데 여기도 지금 이 전상점도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칠레다 보니까 칠레 페소로 지금 화폐 단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대략 환율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월 평균 한 7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뭐 40억, 몇십억, 5억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게 월 700만 원? 이거 뭐지? 이렇게 억 단위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적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칠레 스티커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사실 광고비를 거의 안 쓰셨어요. 광고 자체를 별로 안 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여기 이 대표님이 직접 쓰신 글인데 여기에도 보신 것처럼 하루 5천 원 하루 5천 원 정도를 광고비를 쓰셔가지고 월 700만 원이니까 이게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고 된다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해보셨다 보니까는 앞으로는 광고비를 한 월 70만 원 정도 이렇게 쓰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광고비 이제 증액하시면 아무래도 매출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티커점이 잘 되다 보니까는 얼마 전에 리본점도 칠레 오픈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칠레 결제 수단까지 다 이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피지라고 해서 이제 결제 그 중개업체도 신청을 다 한 상태라서 좀 마무리만 하고 나시면은 곧 오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지 이런 전상점도 있고요. 저런 전상점도 있어요.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이렇게 원단을 판매하시는 것도 보시면은 일본에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나가셨고 이 스티커점도 내가 칠레 스티커 팔아보니까 되대? 한국 스티커를 파니까 됐어. 그러니까 나 리본도 팔게. 그러니까 다 해외 직판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시니까 된다라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전상점을 또 열어서 나 이것도 할래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된다는 걸 알고 또 전상점을 연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라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티콘 말레이시아 법인 대표님께서 쓰신 글인데 보시면은 지금 말레이시아에 티콘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미 오픈해서 운영 중인 전상점이 4개가 있고요. 계약을 하고 오픈을 준비 중인 전상점이 8개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오픈이 된다 그러면 12개의 전상점이 운영이 되고 또 앞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외 직판이 된다는 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쪽으로도 이렇게 오픈을 하는 전상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신 곳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 지금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SK 말레이시아 관계사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곳인데 지금 제가 전상점을 사이트를 많이 띄워놔서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제가 좀 닫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설명회를 할 때 워낙에 많은 사이트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레피드메이트라는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SK 말레이시아 관계사가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SK 관계사다 보니까 이렇게 지크 엔진오일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전역에 이렇게 전역에 있는 카센터들하고 다 제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이 온라인으로 이제 예약을 먼저 하시고 그냥 바로 해당 카센터로 가시면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워낙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락다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카센터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힘드셨는데, 이제 8월부터 다시 운영들 하시니까는 또 활발한 운영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레이시아에다가 이렇게 엔진오일도 팔고 카센터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러한 전상점도 있고요. 또 오픈 준비 중인 곳들 중에 한 곳은 어떤 곳이 있냐면은 보시면은 저희가 그 저스트온 바이크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말레이시아로 판매를 하시는 건데 영국 자전거예요. 근데 이게 한 대에 거의 3, 4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영국에 계신 이용사분이 말레이시아에다가 파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고, 또 한국 건강식품이나 뭐 컨택트 렌즈 구강 제품, 그리고 또 호주의 도마, 이거 호주 도마 같은 경우는 한국에 뭐 백화점에 이미 입점돼 있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나 또는 호주 건강식품을 파는 이용점들이 전부 지금 전상점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말레이시아로 나가시는 이용사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호주 그 이용사분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전상점을 만들어서 호주 고객들 대상으로도 판매를 하시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도 판매를 전상점을 통해서 하시려고 구축 중이신데, 그래서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도 호주 도마 전상점이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이용점 같은 경우에는 호주 안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지금 계획 중에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이용사가 호주에도 열고 말레이시아에도 열고 일본에도 전상점을 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여러 국가에 판매를 하고 싶어.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럼 나는 돈이 많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티코는 그냥 이거는 뭐 팁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해외 직관에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티코는 뭐냐 하면은 여러 국가의 전상점을 여신다고 하더라도 세팅비는 딱 한 번만 받고 있어요. 초기에 딱 한 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주 도마점처럼 여러 국가의 전상점을 여신다고 하더라도 세팅비는 그냥 한 번만 받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떠한 아이템을 호주에 팔았는데 일본에도 되겠네? 그리고 일본에도 팔고 싶어 할 때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세팅비 한 번만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로 해서 해외 직관 좀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그 한국의 화장품을 이렇게 호주에 팔겠다고 하는 이용사 분과도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저희도 다 아는 유명 브랜드들 있죠. 뭐 헤라나 설화수 같은 그런 한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호주에서 오프라인으로 팔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이제는 온라인이 대세다라는 걸 느끼시다 보니까는
온라인으로 전상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 중에 있으시고요. 이 전상점도 뭐 8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계시긴 한데,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락다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많이 돼서 사실 그간에 좀 이렇게 일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8월에 오픈을 하시면 참 좋겠지만은 조금 늦어져도 곧 오픈을 하실 계획이니까는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브라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뭐, 지금 조금 전에도 호주도 한국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만큼 요즘에는 이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는 브라질에도 한국 화장품점을 오픈하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이미 계약을 하시고 전상점을 이제 준비 중이신데, 한국에서 브라질, 그러니까 브라질뿐만 아니라 뭐 멕시코라던가 이런 중남미 국가는 사실 워낙에 이 물류비 문제가 크고 하다 보니까는 다들 좀 고민 중이신데, 지금은 저희 티콘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비를 최대한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가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 하는 정도로 지금 물류회사랑 협상을 하고 그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완전히 계약이 된 게 아니라서 공표를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해외 직판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그 해외 직판의 어떤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티콘을 통해 가지고 해외 직판을 하는 그러한 전상점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일본 말씀드렸죠. 호주, 말레이시아, 뭐 영국, 그다음에 중국도 말씀드렸고 브라질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 보면은 진짜 좀 되나 싶나 이렇게 아마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외 직판은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전상점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전상점들처럼 해외 직판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전상점을 만들어서 파시면 돼요. 어, 이렇게 독립적인 도메인을 가진 전상점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네이버, 다음, 구글에 키워드 광고하는 것처럼 해당 내가 판매하려는 국가의 검색 엔진에다가 키워드 광고도 하고 뭐 SNS를 통해서 광고도 하는 거예요. SNS도 나라마다 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더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는 SNS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한국은 뭐 카카오톡이라는 것가 굉장히 이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보다는 아직까지 페이스북을 더 많이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종류는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광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외라고 해가지고 정말 특별한 어떤 마케팅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티콘이 막 특별한 마케팅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국내랑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이버가 아니라 뭐 구글.jp나 야후.jp에다가 검색 광고를 일본어로 한다던가 내지는 뭐 영어로 한다던가 이런 것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나 일본어 못하는데, 나 포르투갈어 못하는데, 나 영어 못하는데, 이러시면서 외국어로 마케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 그냥 이렇게 독립점 안 만들고, 나 이렇게 뭐 내 도메인 필요 없어. 그냥 아마존에 들어가서 나 판매할래.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뭐 이미 아마존과 같은 그런 오픈마켓, 아마존이든 쿠팡이든 이런 데에는 손님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판매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저희도 이러한 전상점들 저희가 홍보하고 그러려고 판매 채널도 늘리고 그러려고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픈마켓 입점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오픈마켓만의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손님은 많은 건 맞아요. 손님은 이미 모아진 고객은 회원들은 많긴 한데 그만큼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판매자들하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마켓의 손님은 회원들은 내 손님이거나 내 회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픈마켓이 뭔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입점을 시켜서 그 입점한 판매자들이 판매를 대신 다 판매 활동을 하고 대신에 오픈마켓은 고객을 모아서 장소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판매자들한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주면은 왜냐하면 자기 손님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굳이 판매자가 오픈마켓에다가 수수료를 주면서 거기서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장사라는 거는 사실 단골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단골을 형성을 하려면은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해당 고객들한테 타겟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단골을 못 만들고 그러면 단골을 못 만들면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요?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계속 광고비를 쏟아부어가지고 계속 새로운 고객을 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물건을 한 번 팔고 더 이상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사라는 거는 사업이라는 거는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픈마켓에 입점하면은 그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에서 뭐 커피 캡슐을 하나 샀어요. 커피 캡슐을 하나 샀는데 저는 그냥 가격 비교를 해보고서는 제가 원하는 상품이 더 저렴한 곳에 가서 그냥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다음날 뭐 회사를 예를 들어 출근해가지고선 옆에 있는 동료한테 나 어저께 그 스타벅스 커피 캡슐 샀다. 근데 나 쿠팡에서 뭐 5천 원에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 그 커피 캡슐을 내가 어제 샀는데 쿠팡이 어떤 그 판매자가 5천 원에 판매를 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판매자 이름이나 뭐 아이들의 기억을 못 하니까 그냥 쿠팡에서 내가 이걸 샀어만 기억을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 티코는 그냥 어떤 활용, 광고나 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두고 이용을 하고 이렇게 독립 도메인을 가진 자체 전상점을 기본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여기 이 독립점에다가 계속 단골을 모으게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독립점을 계속 고객을 모으면은 오픈마켓에다가 뭐 판매가 안 돼도 내야 되는 그런 기본 수수료도 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광고를 하더라도 그 광고비는 100%내 회원, 내 단골을 만드는데 이제 드는 돈이니까는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내가 광고를 할 때 그 오픈마켓 안에서의 광고는 정말 신규 고객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내 독립점을 광고를 하는 거는 내 단골을 모으는 광고고 이게 오픈마켓이 아닌 독립점을 갖고 있는 경쟁자들이 적다 보니까는 광고 자체가 뭐 덜 힘들고 그리고 더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가 있고 회원이 나의 고객이 모아지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티콘 같은 경우에도 오픈마켓을 지금 활용한 지가
올해 한 5월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명품을 판매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사실 저희도 오픈마켓을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오픈마켓 쪽에서 먼저 입점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명품 같은 경우에는 그 진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던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뭐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 확실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가 확실하게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판매사한테 돈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아 그래 명품은 오픈마켓도 활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건데 무조건 오픈마켓은 다 되고 내지는 뭐 안 되고 무조건 독립점이 다 되고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안 되지만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나만의 고객을 만들고 당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독립점이 필요한 거고요. 이 독립점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픈마켓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마켓을 입점을 하던 아니면 자체 전상점을 독립점을 만들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해외 직판에 있어서 철저하게 현지화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현지화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고객이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레이시아에다가 안전자재 용품점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고객이 들어왔을 때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고 불편하다고 하면 이곳에서 물건을 사지 않겠죠. 어. 그래서 이 전상점이 그 나라의 다른 전상점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지화인데 그 현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전상점은 일본에다가 컵을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 보시면은요. 이 전화번호 있죠? 이게 일본 인터넷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인터넷 전화기를 가지고 와서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원어민이 일본어로 일본 고객에게 일본 전화로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 그냥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일본에서 지금 운영되는 전상점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뭐 지금 고객 상담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예가 또 있냐면은 지금 이거는 오픈마켓의 예인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일본 오픈마켓에다가 명품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저희 독립점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 일본 법인에서 일본 원어민 직원이 일본어로 일본 회사들 영업시간에 고객에게 온라인 문의에다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전화 응대도 물론 하고 있고 제가 보시기 편하라고 지금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거 그냥 원문 그대로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일본 법인이 일본 고객에게 다 일본어로 지금 응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품이 해외에서 배송이 되는 건데도 고객은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못 느껴요. 만족도 평가 보시면은요, 이게 만족도인데 만족도가 216건이에요. 보통이 6건이고 불만은 단 3건이에요. 어, 만족도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고객 응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만족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물건이 지금 명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배송이 되는 거다 보니까는 모든 응대가 일본 원어민 직원이 일본어로 하지 않고 뭐 영어로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이 잘 못하는 일본어로 응대를 했다 그러면은 아마 고객들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상점도 이렇게 일본 전화기를 가지고 일본 전화번호로 일본인이
일본어로 일본 고객을 응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현지화는 또 뭐가 있냐면은 회사 소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일본 법인 대표가 저희 티콘 지금 법인 대표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이 회사의 회사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회사 위치도 보시면은 이렇게 오사카랑 동경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 거, 영업 주소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은 뭐 물건을 구매하다가 쇼핑을 하다가 뭔가 좀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편리하게 문의도 할 수가 있고 사무실이 있으니까는 반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품도 해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반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은 아무리 봐도 그냥 이 지금 컵을 파는 이 전상점을 보면서 이게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결제 방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제가 이거를 한국어로 좀 바꿔볼게요. 보시기 편하도록. 결제 방법도 저희 티코는 일본에서 사용한 결제 수단은 모두 그냥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은행 송금 당연히 있고요. 이건 뭐냐면은 대인 결제라고 해서 우리나라 인터넷 그러니까 전상점에서는 쓰지 않는 결제 방법인데 대신에 언제 사용하고 있냐면 저희가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켰을 때 뭐 치킨이든 피자든 배달 오신 분한테 직접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본은 재미있게도 이렇게 전산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런 결제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결제,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결제 방법인데 일본에서는 종종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용카드 결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좀 독특한 건데 뭐냐면은 후불 결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결제 방법인데 후불 결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물건을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받아? 하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일본에서는 이런 방법이 종종 특히나 대량으로 구매하실 때 필요로 하고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후불 결제를 해주는 대행사가 있어가지고요. 대금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이제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본에서 다 사용하는 일본의 전상점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든 결제 방법을 저희 티콘을 이용해서 해외 직방을 하시는 전상점들에는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결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결제 방법이 없으면은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그냥 구매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사는데 저는 네이버 엠페이를 사용을 별로 안 하거든요.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제가 뭔가 설정을 건드려가지고 무조건 엠페이로밖에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고 싶은 상품이 있었는데 결국은 안 사고 다른 곳에 가서 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다른 소비자들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결제 방법, 또 중국은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결제 방법, 미국은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결제 방법을 다 붙여놔서 이렇게 현지화를 시켜놔야지만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이 전상점에서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뭐 전화번호, 고객 응대, 반품 접수, 결제 방식뿐만이 아니라 배송사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좀 익숙한 현지 택배사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이 전상점이 이거 한국 거야? 아니면 일본 거야? 이렇게가 뭐 구분이 안 가고 그냥 일본에서 운영하는 전상점인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냥 물건이 마음에 들면은 쉽게 구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물건만 싸고 좋으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유 때문에는 사실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현지화를 하려면은요, 법인이 있어야 해요.
법인이 있어서 현지 법인이 있어가지고 현지 결제 대행사랑 계약도 하고 뭐 반품도 받아줄 수 있도록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뭐 택배사랑도 계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티쿠는 모든 이용사분들이 쉽게 현지화할 수 있도록 이미 현지에다가 법인을 세워놓고 이용사들의 현지 법인 역할을 대신 해주고 그러면서 현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지금 이 컵을 파는 전상점에도 저희 대표자 티콘의 일본 법인 대표님이 이렇게 대표자로 올라가 있고 현지 법인 역할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티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저하게 현지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체 전상점을 기본으로 해외 진출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은 일단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나가셔야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아무리 기본적인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현지화가 된 독립점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은 아주 높은 수수료라든가 엄청난 광고비를 계속 들여야 되고 단골은 모을 수 없고 이러한 점들이 있으니까는 꼭 철저하게 현지화하고 자체 전상점을 기본으로 해서 해외에 진출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꼭 그렇다고 해서 티콘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직접 법인을 현지에다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계속 티콘이 이런 현지 법인 역할을 도와드리고 현지화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일본에다가 이렇게 원단을 팔고 계시는 주문형 원단점을 팔고 계시는 이용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용점 같은 경우에 일본은 저희 티코나와 같이 진출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는 아직 저희 티코니 법인을 세우기 전이어서 직접 그냥 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할 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 이용사 대표님께서 너무 힘드셨대요. 미국 진출할 때. 법인 설립부터 시작을 하셔야 됐는데 그렇게 미국 진출을 시작하신 지 거의 1년이 넘은 이제야 이 미국 전상점을 좀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법인 설립부터 해서 현지화 서비스를 만들기까지가 너무나 많은 절차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려면은 법인 대표도 뽑아야 되고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법인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현지 결제사랑도 계약하고 물류회사랑도 계약도 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티쿠는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개국에. 그러니까 정말 이 12개 국가에 해외 직관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그냥 편하게 티콘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티콘은 수수료도 되게 싸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마켓들은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 보시면은 판매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 수수료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티코는 그 전상점을 열자마자 바로 막 판매가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수수료 내라 그러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코는 그냥 판매가 되실 때만 그때만 시스템 이용하는 수수료 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일본에다가 뭐 예를 들면 컵을 하나 팔았는데 잘 돼서 말레이시아에도 팔고 싶어요 할 때 또 다른 전산점을 열 때 세팅비 안 받으니까는 부담 없이 또 전산점을 추가로 개설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해외 직판 네이버 카페에 나와 있으니까는요. 이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회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일단 하고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아 이건 조금 더 궁금한데 라고 생각 드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티콘 이 해외 직관 카페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티쿤의 그 해외 직판에 대한 개점 절차라든가 해외 직판이 뭔지 뭐 아니면 기본적인 이론이라든가 모든 정보를 저희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조금 하나씩 이렇게 열어서 좀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 그래도 모르겠어. 아니면은 나 진짜 좀 해외 직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개별적으로 상담 받을 수 없을까?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저희 네이버 티쿤 해외 직관 카페에 보시면은 이렇게 개설 상담 지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해외 상담 신청 있죠. 이걸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전문가가 담당자가 1대1로 개별 상담도 연락 드리니까는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온라인 통해서 개별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장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시느라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그마하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설명이 끝난 다음에 오늘 설명해 들으시는 뭐 후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 티쿤 해외 직관 카페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티쿤이 그간에 경험한 해외 직판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꾸며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또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회는 오늘 일단 마치고 혹시 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은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8월 달은 좀 휴가 코로나긴 해도 다들 조금 이제 집에 계셔도 휴가를 집에서 지내시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좀 참여가 적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궁금하신 점들은 없으신가요? 음, 지금 어떤 분께서 상품에 제한이 있나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한을 두는 거는 없어요. 저희가 제한을 두는 건 없는데 전자상거래다 보니까는 일단 항공이나 선박 등으로 이제 배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게 똑같이 이게 수출의 개념이에요. 수출의 개념이다 보니까는 수출에 금지 품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항공으로는 뭐 가스가 들어간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위험유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아예 항공으로 이제 배송이 안 된다거나 또는 비싼 배송비가 든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은 뭐 화장품 성분 중에 홍삼 제품이 들어간 제품은 수입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각 나라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어떤 다른 상품의 제한은 없어요. 어, 지금 어떤 분이 티쿤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에 전상점 개설을 원할 경우에 티쿤이 법인을 개설을 해주나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설립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떠한 이용사 한 분을 한 곳을 위해서 법인을 저희가 무조건 설립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올해 지금 동시간에 굉장히 많은 법인을 설립을 한 거라서 일단 지금 12개국 운영을 좀 잘 해보고 그러고 앞으로도 법인은 저희가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보니까는 그때 시점이 아마 맞으시면은 좀 진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죄송하지만. 다른 거 궁금하신 점들은 없으실까요? 지금 문의하신 분은 어느 나라 지금 진출을 희망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또 생각하시는 나라보다 저희가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나라 쪽에서도 훨씬 더 시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안내드렸던 1대1 상담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걸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고요. 장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음 설명회는 이제 8월 26일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때 또 뵙도록 하고요. 1대1 상담 신청해 주시면 담당자 연락 드릴 텐데 오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출근을 했지만은 사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일본의 어떤 추석과 같은 그런 개념의 그 연휴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티쿤이 아무래도 일본으로 이제 해외 직항을 하시는 이용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연휴 기준으로 해서 좀 이제 쉬다 보니까는 담당 직원이 월요일까지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어쨌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근무 시작하면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8월 26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